네, 어제 제가 이제 매트랩 계산 보여주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가우스 소거법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에러가 났죠. 그러니까 그 에러가 났던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죠? 그 이 A B 행렬의 B2,2 그럼 말하자면은 이 행의 2열의 원소가 13이었는데 걔를 제가 강제로 몰았어요. 중간 과정에서 13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해서 이제 소수를 이용한 표현 0점 그러니까 데시말 익스프레션 시중법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행렬의 엔트리들이 보통 정수들이었었는데 그죠? 13으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이 뭔가 이 십진법에 관한 숫자들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컴퓨터는 정수구를 다루지를 않고 만약에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유한소수라든지 무한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죠? 그거를 넷째 자리로 잘라서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순환 소수인 경우에 데시말 익스프레션에서 순환 마디가 6마디 정도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4마디를 잘라서 쓰게 되면 반드시 에러가 생기게 돼 있죠. 그래서 분수를 캐리아웃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진법에 있는 숫자를 캐리아웃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소수 자리 표현을 꽉 잘라서 써야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의도치 않은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생각한 부분은 이제 피봇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숫자가 비록 1이 예를 들면 그것을 강제로 1을 만들 경우에 그 행에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어떤 정수들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그 행의 어떤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엔트리를 강제로 1로 만들다 보면은 뒤에 있는 숫자들이 분수 표현을 가지게 될 경우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정수배가 나오지 않고 분수 표현을 가지게 되면은 분수가 다시 데시말 익스프레션 십진법으로 소수 표현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소수 표현은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에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피봇을 굳이 강제로 1로 만들지 않고 제가 하는 요령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어제 매트랩을 통해서 계산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서 어제 했던 부분들하고 비교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에러가 났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어제 지금 어제 보시면 지금 요 행렬에서 저희가 이 앞에 것은 피봇을 통해서 1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로 만들었는데 맨 이제 1을 이제 앞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숫자 요것을 1로 만드는 과정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요 13이라는 것이 이제 피봇이 돼야 되는 거죠. 이 13이 피봇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13 뒤에 있는 숫자들을 보시면 전부 다 13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이 1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13을 강제로 1로 만드는 지금 여기 이 프로세스가 뭐야? 이 13에 있는 이 행을 강제로 제가 13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들었거든요. 13을 1로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B라는 것의 표현이 이제 소수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소수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보시면 13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얘가 제가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3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순환 마디를 가질 텐데요.
수만 마디가 정확하게 뭐 이게 더 마디의 숫자가 더 굵게 커진다면 얘가 지금 2308로 표시한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오차가 발생한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생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행을 여기서 맨 마지막 행을 만드는 이 단계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것들이 대부분 영인 행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부분을 하는데 실제로 low reduced echelon form을 만드는 이 명령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RREF 요거를 쓰시면 주어진 행렬을 입력을 하시고 이건 augmented matrix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AX는 B에서 그 B 부분을 개수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결합한 augmented matrix에서 첨가 행렬 상태에서 요거의 RREF 말하자면은 Gauss form, 즉 Low Reduced Echelon form을 유도하게 되면 Low Reduced Echelon form의 약자죠. RREF 요 펑션을 쓰게 되면 어때요? 바로 답이 1, 2, 3, 4, 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답이 1, 2, 3, 4,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RREF는 제대로 수행이 됐다. 이 말인즉슨 그 우리가 계산 과정상에서 에러를 일으키지 않고 Low Reduced Echelon form을 유도할 수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그 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RREF가 작동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지금 그 B 행렬 제가 다시 카피를 했습니다. B 행렬을 다시 카피했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트릭을 쓴 게 뭐냐면 지금 세 번째 행의 8이라고 하는 이 8을 0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뭐였냐면은 13분의 8을 곱하는 거였어요. 그죠? 두 번째에다가 13분의 8을 곱해서 세 번째 행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행에서 13분의 8 곱하기 두 번째 행. 이렇게 하면 8이 이 앞에 있는 8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8을 없애는 방법이 그게 아니고 여기가 8이 있다면 그렇죠. 13을 곱해줘서 13 곱하기 8이라고 하는 정수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뭐예요? 밑에 있는 8이라는 숫자를 곱해줘요. 그러면 이게 되죠. 그러니까 정수배만을 곱해서 지금 제가 두 번째에서 한 트릭은 이거 두 번째 행을 강제로 1로 만든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로 0이 안 나타나는 숫자를 그 숫자가 1이 아니라고 해서 보통 1로 만드는 과정을 보통 합니다만 이런 매트랩 계산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강제로 1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를 살려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B의 세 번째 행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8에다가 13을 곱하고 그 다음에 13에다 8을 곱하면 서로 뺄 경우에 0이 되잖아요. 그 트릭을 써서 처리를 하게 되면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원소, 즉 세 번째 행의 B3,2 엔트리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 요령을 써서 나머지 것들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3하고 마이너스 13인 경우는 얘네들이 그냥 뭐라고요? 그냥 두 개 더하면 0이 되죠. 그것도 좋고요.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행에서 두 배를 해서 빼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준 경우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3이라는 것을 강제로 1로 만들지 않고 13을 살려둔 상태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하면은 여기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13이 비록 13이 0이 아닌 피봇의 역할을 하는 숫자인데 1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1로 만들진 않았지만 1로 만들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좋아졌죠. 사실은 더 이제 정수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때 수 표현을 이 상태에서 만약에 13을 1로 만들었다면 역시 이쪽 그 나머지 엔트리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13분의 마이너스 3, 13분의 마이너스 3, 13분의 마이너스 7, 1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소수 표현이 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매트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했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여기 2분의 1을 곱했어요. 2분의 1 정도 곱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를 세 번째 행에다가 지금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줬어요. 제가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줬더니만 20006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2가 다시 정수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엔트리가 6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의 배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우에는 2로 나눠줘도 그 마지막 엔트리가 정수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수 표현이 정수로 바뀔 때는 2분의 1을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행이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이유는 이 위의 행과 이 밑의 행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벡터의 상수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벡터의 상수배였다면 그죠? 그것을 상수배를 빼낼 수가 있는데 그죠? 그 정수 엔트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이게 1이 자연스럽게 얻어졌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는 뭐 루틴한 계산을 통해서 얻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24, 43, 13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24를 강제로 1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쓴 방법은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거에다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죠. 그죠? 그러면 위에 행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번째 행을 굳이 24를 얘를 24분의 1을 곱해가지고 강제로 1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수 계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 마이너스 밑에 있는 다섯 번째 행의 네 번째 엔트리가 그러니까 B의 5,4 엔트리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행에다가 5를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25 더하기 24는 1이 된다. 이것을 해서 최대한 정수배 계산을 유지하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 보니까 그죠? 네 번째 행에다가 더하기 다섯 번째 행에 5를 곱해서 더해줘라. 이 행을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실제로 네 번째 행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1, 23, 19 이렇게 예쁜 형태가 되고요.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네 번째 행에 네 번째 원소 이것도 피봇으로 1로 만드는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것을 진짜 피봇으로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를 소거를 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5 소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119를 똑같이 배수잖아요. 여기도 119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119분의 1을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1이 됐고요. 그래서 위에 것도 다시 1로 만드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23을 곱해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3이 사라져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3 굳이 두 번째 원소를 13 이 13이란 피봇을 이제 살렸어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13을 강제로 1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좋고요. 이제는 이 첫 번째 건 무시하시면 밑에 있는 세 번째 피봇과 네 번째 피봇과 다섯 번째 피봇이 전부 다 보면 아이덴티티 행렬 이게 항등 행렬이 됐어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트릭은 이제
여기서는 위에 있는 엔트리들을 1 위에 있는 엔트리들을 나머지를 건드리지 않고 다 소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고 네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해주고 다섯 번째 행에다가 7을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전부 다 사라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B의 두 번째 행은 B의 두 번째 행에다가 B의 다섯 번째 행에다가 7을 곱하고 여기다 이제 요게 요 원소에다 7을 곱하는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원소에다가 3을 곱하는 효과가 되고요. 세 번째는 요 원소에다가 3을 곱하는 효과를 줘서 다 더한 거예요. 다 더하면 나머지 엔트리들을 건드리지 않고 특정 타겟에 있는 이 엔트리들을 다 골라서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개수가 이제 고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26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13과 26은 서로 배수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13분의 1을 해주게 되면 뭐예요? 네, 1분의 2가 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두 번째 밑에까지 피드백이 이제 1이 됐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B의 1행에서 1, 1, 1, 1을 이용을 해서 이 피봇들을 이용해서 개수들을 다 곱해줘서 더해주고 빼주고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이 1, 2, 3, 4, 5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행과 첫 번째 행을 스왑했기 때문에 뒤바꿨기 때문에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로우 에실론 폼을 쓰면서 우리가 할 때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가우스 소거법을 쓸 때 굳이 이제 우리가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을 때 물론 RREF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굉장히 그 자동적으로 해주긴 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매트랩에 대해서 조금 더 간파하게 된 건 뭐냐면 최대한 그 정수배 계산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정수배 계산을 통해서 이 가우스 소거법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수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적당한 아이디어가 되겠고 부득이하게 분수를 할 때 가장 그것도 경우에도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분수를 써야 되겠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모든 피봇을 강제로 1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피봇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엔트리가 나오고 그 밑엔 전부 다 0이어야 되는 요것이 중요하지 그 피봇의 숫자가 꼭 1이어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늘 매트랩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로우 리듀스 폼을 쓰기 위해서는 RREF라고 하는 이런 행렬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RREF를 제가 쓴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옵니다만 Reduced Echelon Form에서 매트랩은 이제 이미 이 함수라는 이 코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써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 루트가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레셔널이 아닌 경우에 무리수를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시키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강제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때 매트랩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매트랩 입력하는 상태에서 이미 데시말 익스프레션에서 잘라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과정에서 introduced 에러를 유도한다.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스퀘어 루트 2는 1.4142, 즉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잘랐고요. 2의 파이에서도 3.14159, 3.14155를 잘라서 159를 3.1416으로 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6.2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데시멀 익스프레스를 잘라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A/B를 하게 되면, 그죠? A/B를 하게 되면은 답이 얻어지는데, 이 답이 사실은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얻은 답의 소수 표현, 이게 손으로 푼 답이거든요. 2.5.2는 우리가 손으로 푼 답인데, 요거의 소수 표현과 굉장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쓸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가 잘라서 쓰지 않는 답도 뭐예요? 결국은 실제로 쓰기 위해서는 소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미리 소수 표현을 도입해서 행렬을 풀거나 푸는 그거나 아니면 나중에 소수 표현으로 답을 이제 무리수가 들어간 답을 얻더라도 그것을 다시 소수로 바꾸는 과정에서의 연산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이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교재는 사실 또 선형대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이게 새로운 시도를 한 거거든요. 선형대수를 가르칠 때 아무래도 이 매트릭스 계산, 매트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떤 시어리티컬 측면보다는 이 계산적인 부분도 함께 가르친 건데요. 저희는 이미 선형대수를 이미 선수 과목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진짜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매트랩을 어떻게 쓰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계산을 하는 부분, 우리가 다시 이 계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른 포인트로 잡아서 지금 그러니까 인버스를 얻는 커맨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인버스를 얻는 이제 행렬을 얻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버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A라는 것을 A에다가 어떤 행연산을 해서 그것이 아이덴티티로 되는 과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곱해서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되게 되면, 그죠? 그것은 그 똑같은 연산을 아이덴티티하게 되면 이제 B를 얻게 되는, 그것과 같은 연산을 하는 거죠. B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행렬을 곱한다기보다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 자체가, 그 오퍼레이터 자체가 한번 할 때마다, 그죠? 그것에 대응되는 행렬을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렬들을 곱해주는 이런 결과로 얻어지는 그 행렬, 그것이 바로 그것들의 곱이 바로 역행렬이 된다. 이 방법을 써서 이제 역행렬 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우 리듀스드 에실론 폼이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간단하게 하는 명령이 인버전 명령이 인버스 명령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로 리듀스 에슐론 폼을 써서 또 한번 유도해보고, 그리고 인버스 명령을 써서 한번 얻어서 그것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역행열 부분을 하고, 또 관련돼서 AX는 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실수까지를 꼭 여러분들이 주지하셔가지고 학습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